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6월 고2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 국어 문제 중에서 고전소설 진성운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 이 문제 세트를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지문을 읽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보기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3번에 보기가 있네요. 네, 이 33번 문제가요, 오답률이 53%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인가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진성문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들, 그러니까 히어로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말 그대로 히어로즈입니다. 네, 복수의 영웅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 영웅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단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기질을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점이 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별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웅이 전기적인 능력. 여기서 한자를 잘 보시면 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것을 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좀 귀신의 세계라든지 초월적 존재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전기적이죠. 그런데 이 영웅들이 전기적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적 차원에서, 즉 초월적 세계가 아닌 차원에서도 막 기질을 발휘하고, 즉 꾀를 발휘해 가지고 뭐 전략을 짠다,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 영웅이 전략을 세우는 거라든지 활약한 거가 어떤 거는 전기적인 요소에 해당되고 어떤 거는 현실적 차원의 기지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걸 잘 구별해가면서 읽어야 되겠고, 아마 이걸 가지고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로 되어 있네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명나라 그 16세기 후반쯤에 만력제 시대라고 합니다. 만력제가 제위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명나라가 몰락하는데 아주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황제라고 합니다. 상당히 무능했다고 그러죠. 거의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명나라 만력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진성운 본인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진성운의 아버지 때부터 2대에 걸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성운은 순경, 호원, 항록을 만나 열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지킨다 하는데, 마치 열을 맺고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순경, 호원, 항록이 여성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순경, 호원, 항록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 그 진성운을 도와서 무공을 세우는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기에서 진성운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 히어로즈들이 바로 이 순경, 호원, 항록 같은 이 사람들도 다 히어로즈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 줄거리에 먼저 주어졌겠죠. 그 다음에 적군이 침략하여 천자가 동관으로 피난하자. 항상 장소 중요하죠. 일단 천자가 피난에 있는 장소가 동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성우는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 이 대원수라는 말도 왜 집어넣겠습니까? 이 지문에 진성운이라고 안 나오고 원수, 대원수 그렇게 대시하는 표현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원수라고 전제로 일단 앞부분 줄거리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매웅원, 드디어 빌런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금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가상의 나라겠지만, 이 진성운전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명나라 말기에 여진족이 다시 일어나서 후금을 건국하고 나중에 청나라로 바꿉니다만, 그런 상황을 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라 이름이 금인국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아마 여진족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진족이 옛날에 금나라라는 나라로서 한창 막 화북 지역을 또 호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나라 사람들의 나라 해서 금인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여진족들이 위협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이런 또 소설 줄거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생각하기를 중행단은 천하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고 했어. 자, 과연 그럼 어떤 술법을 쓰나 보겠습니다. 밤이 깊은의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초의를 입고 갈건을 쓰고 청려장을 짚고 중행들의 침소로 갔다. 마치 좀 도사 같은 그런 신비한 존재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때 중행달이 잠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 곁에 앉아 행달을 깨웠다. 행달이 놀라 일어나자 원수가 천연히 위로하며 말하기를. 자, 지금 이 A라고 묶은 부분이 바로 그 중행달의 침소에서 원수, 즉 진성운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A라고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32번으로 나옵니다만 A가 있으면 B도 있겠죠. B까지 같이 본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신령이다. 자, 분명히 이 진성운은 명나라 사람인데 자칭 금인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마치
그 중행달을 위하는 것처럼 같은 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 중에 들었으니 하늘이 노하시어 장군으로 천하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명대원수 진성우는 천하의 명장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성우를 그냥 쉽게 잡기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계책을 일러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기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라. 이거 삼국지에서 절벽대전 앞두고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이죠. 바로 그 방통의 연환계라고 그러죠. 연환계라고 해서 방통이 조조를 찾아가서 이제 조조군이 그 손권군을 오나라군을 공격하기 앞서가지고 그 창장강 쪽에 일단 강을 건너기 전에 배들을 수군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불공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방통이 찾아가서 일단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조조 군대들은 육지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있어서 굉장히 멀미를 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미를 가라앉히려면은 배가 덜 흔들리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들을 쇠사슬로 묶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조조를 이제 꿰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방통의 말을 듣고 배들을 다 쇠사슬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오나라군과 유비군의 연합군이 화공을 가할 때 완전히 다 불타고 망했죠.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 계책이겠습니다. 모든 배를 한 대 잡아매도록 하라. 바로 연환계 쇠사슬로 다 한 대 묶는 겁니다. 그런 계책입니다. 항우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이거는 실제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바로 전기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마치 이 진성운을 지금 귀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우러 온 귀신이라고 믿고 있네요. 자, 크게 이제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 대 잡아매었습니다. 자, 이제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원수가 이제 자기 밑에 부하장군들하고 작전을 논의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맬 것이니 제장은 여러 장수들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 일성에 들어가 배에 불을 질러라 하고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제가 옆에 호원 써놨는데요. 아까 앞부분의 줄거리에 진성원 말고 히어로즈 또 다른 3명 중에 1명이 아니 또 다른 3명이 지금 순경, 항록, 호원인데 지금 호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항상 내용일치 문제가 또 내용일치 문제를 낚는 문제를 내기가 쉬운 게 주체하고 객체를 또 막 거꾸로 하거나 뭐 누구 하나 빠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내용일치 문제를 낚기 참 쉽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수록 주체, 객체 뭐 누구가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누가 누구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잘 꼼꼼하게 봐둬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호원은 지금 작전 지시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네. 정병 5천씩 거들이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또 군사를 놓아 쳐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밤이 밝아오자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주문을 외웠던 얘기입니다. 난데없이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면 먼지가 천지에 자욱하였다. 바로 이것도 역시 전기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네, 진성운의 바로 초월적 존재 같은 능력이니까. 그래도 하여튼 중행달한테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중행달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어젯밤 신령의 말이 옳았구나 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역시 계속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뜻밖의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결국 연환계 당했네요. 자, 여기서 기억이라고 묶은 부분이 나중에 맨 뒤에 34번 문제에 가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34번 문제만 별도의 페이지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왕 여기서 일단 요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요. 배를 한 곳에 잡아매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글자로 진퇴양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34번부터 미리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 와중에 사면에서 순경과 항록이 군사로 급히 몰아쳤다. 자, 이 순경과 항록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까 전에 매복하라고 진성운한테 작전 지시 받았죠. 네,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불이 오른 것을 보고 나타난 거죠. 지금 작전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뜻하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하다가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명이 되었다. 중행달이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잃고 탄식하며 도망하여 농임산으로 갔다. 자, 항상 장소 중요합니다. 이 중행달이 지금 도망간 장소 농임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승정고를 울리며 동관성에 들어갔다. 다 동관에 아까 천자가 피신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 모든 신과 천자가 다 이 원수
칭찬하고 해서 다 장소 이동을 합니다. 장안에 도달하였다. 뭐 역사적으로 나오는 명나라의 수도는 물론 자금성 베이징인데요. 물론 장안이라고 하는 것도 꼭 지금의 시안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수도를 그냥 통틀어서 관행적으로 장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천자 일행이 지금 동관성에 있다가 장안으로 왔습니다. 장소 이동 일단 봐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또 빌런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 자 아까까지는 중행달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 나왔던 맹호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거, 주인공의 친구들 바로 순경, 호원, 항록에서도 호원 나오고요. 여기 악당들 중행달과 맹호원, 적군 장수 중에도 호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표현을 맹호원이라고 세 글자로 쓴 건 적장이고요. 그냥 맹자 빼고 호원이라고 쓴 거는 바로 진성훈의 친구들입니다. 같은 히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원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막 빨리 날려 읽다가 이게 뭐 주인공의 친구인지 아니면 적장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맹호원이 나온 김에 맹호원이라고 세 글자가 들어가면 적장, 그리고 그냥 호원이면은 주인공의 친구들, 히어로즈, 그렇게 일단 분명하게 잡아두고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맹호원 역시요, 지금 농임산으로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럼 농임산에 아까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중행달이 먼저 와 있죠. 그런데요, 해필이면 이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가 같이 지금 농임산에 피난을 와 있었네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맹호원 군대하고 중행달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결국은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 이렇게 전부 5명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중에 두었다, 그리고 군중에 두었다, 즉 군사중에 두었다,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황후와 가족들이 이동하냐 하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결국 지하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황후 일가족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중행달은 자신감이 넘치겠죠.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격서를 전하면서 말합니다. 이 격서라고 하는 게 밑에 각주에다 나왔지만 상대방을 꾸짖는 내용의 그런 편지 같은 겁니다. 자, 물론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 격서의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격서의 내용 보겠습니다. 만일 천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를 죽이리라. 바로 이렇게 황제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인질 협박하는 겁니다. 당연히 천자가 그거 보고 이제 크게 근심하겠죠. 이 일을 어찌할까 하시니 역시 진성은 영웅이 또 나서야죠. 폐하는 너무 근심 마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운이 정병 100만을 거느리고 순경과 호원과 항록, 자 히어로즈 3명 같이 데리고 같이 나가네요. 자, 농임산으로 갔습니다. 바로 농임산에 이렇게 적장들하고 황후 가족들이 지금 잡혀 있는 곳이죠. 성 밖에 진을 치고 2, 3일을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고, 근데 중행달은 이제 조심스러워서 뭐 섣불리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작전 지시합니다. 자, 어떤 계략인지 보겠습니다. 성운이 순경에게, 이것도 그 성운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직접 하달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순경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대가 접전하되, 그러니까 순경이 일단 싸우는데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러니까 진성운이 달아날 거니까 그 틈에 일단 성문은 비어 있겠죠. 그때 이제 순경과 그 군인들이 재빨리 성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미시고 급히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작전을 짰고요. 그 다음 이제 계략이 뭐냐면은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군사가 좌우에서 옹위하게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군사 대여섯 명이 왜 적병 금인국 옷을 입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중행달한테 이렇게 자기네가 사실은 너네한테 잡혀 있었던 황후와 가족들 다 내가 몰래 빼냈고, 자기들이 그렇게 빼내는 작전을 할 때 자기들한테 저항하던 금인국 군사들까지 우리가 붙잡았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적병 옷 입고 있는 대여섯 명이 바로 그때 우리한테 저항하다가 붙잡힌 군사들이다. 그렇게 속이게 하기 위해서 이 대여섯 명한테 적장의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적병의 옷을 입힌 사람이 뭐 황태자다, 아니면 뭐 황후다, 그렇게 또 낭은 선지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적병의 옷을 입힌 사람들은 황후 가족들이 아니고 군사 대여섯 명입니다. 일단 남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군사 대여섯 명을 적병의 옷을 입힌 거는 성운의 군대가 황후 가족을 빼오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적군들을 일단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계략은요, 초월적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기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잘못된 선지를 만든 것이 33번의 3번 선지입니다.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략을 세웠고요. 이제
성운이 성위에 올라가서 위침에 말합니다. 이 부분을 B라고 묶었습니다. 자,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냐 아느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하였다. 내가 이제는 성문에 천년을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급히 나와 승부를 결단하자. 자, 우리가 다 몰래 황후 가족들 빼돌렸다. 너 그 성 안에 있어봤자 이제 득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큰 B번 역시 아까 A번과 마찬가지로 32번으로 같이 묶어져 있는데요. 그럼 여기 B까지 나왔으니까 3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1번 선지 보면은 A가 저거였습니다. 자기가 그 중행달이 마치 도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중행달 자는 데 찾아가서 자기가 금인국 백화신의 신령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이라고 속여 맞죠? 금인국의 신령이라고 하고 백성을 이렇게 도탄에서 구해줄 사람은 너 중행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 근데 B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중행달의 상대방, 즉 명나라 장수 진성우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겠습니다. 네, A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 금인국 사람이라고 속였다.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럼 벌써 정답 1번에 나왔네요. 그래도 나머지 선지들 어떻게 낚는 선지를 만들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번, A는 B와 달리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황을 언급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성운이 도사인 척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는 그 중행달이 무력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 얘기 한 것은 없죠. 막 오히려 띄워주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띄워주고 있는데 이 무력한 상황은 어디 나오냐면 바로 B에 나오죠. 이미 내가 그 황후 가족들 다 빼돌렸으니까 넌 이제 다 그 안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득들 거 없다. 바로 그런 무력한 상황을 지금 B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바꾼 것이죠. 네, A와 B를 바꾸면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3번, B는 A와 달리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 B는 전혀 초월적 존재라는 거 밝히지 않고 있고요. 금인국 백화산 신령이라고 초월적 존재라고 밝히는 건 A죠. 이것도 역시 B와 A를 바꿔치기 하면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네요. 4번, B는 A와 달리 자신의 예지 능력을 근거로 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던데요. 자신의 예지 능력을 지금 과시한 건 저거잖아요. A에 지금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대의 행동 변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고 또 바람이 일어나면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라. 바로 A에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성지 역시 B와 A 또 바꿔치겠네요.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 상대가 수행할 임무를 일깨우고 있다. 자, 도탄에 빠진 백성들 구할 사람은 중행달 너밖에 없다. 이 얘기는 지금 A만 한 거고요. B는 지금 전혀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B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A와 B 모두가 아니고 A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 둘 다 해당되는 것처럼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답 1번 확인하고 계속 B 뒤에 이어서 계속 지문 보겠습니다.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중행달이 그 B와 같은 성운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성운의 진을 바라보니 과연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되어서지 그 진중에서 군사들의 옹의를 받고 있었다. 즉 자기들 부하 군사들이 마치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중행달이 탄식하며 진성운의 제주는 과연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에 들어와 데리고 갔는가 하고 마침내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하였다. 싸우러 나왔습니다. 네, 성운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운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급히 도망하니 이것도 자기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도망하는 게 아니고 다 계획대로 있는 것이죠. 자, 도망하니 중행달이 승승장구하여 쫓아오면서 말하기를 계속 접전하였으면 진성운의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이때 역시 작전대로 순경과 항록과 호원이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성운으로부터 작전 지시 받은 사람은 순경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럼 아마 순경이 항록하고 호원한테 이 작전을 전달했겠네요. 그래서 순경, 항록, 호원 세 명의 히어로즈 동시에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순경, 항록, 호원이 이 진성운이 중행달하고 싸우는 걸 도와주러 오는 것은 아니죠. 아까 작전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중행달을 끄어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성문이 비어있을 테니까 성문 들어가서 황후와 가족들 구해오라. 바로 그 미션입니다. 네, 결코 진성문이 중행달과 싸우는 거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하감으로 가서 황후 가족을 다 구해냈습니다.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항록에게 군사 4천을 주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하고 순경과 호원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하였다. 여기서 일단 또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에 대비해서 주의할 거, 장안으로 간 사람은 즉 황후 가족을 모시고 장안으로 간 사람은 항록 한 사람뿐이고요. 중행달 쫓아간 사람들은 순경, 호원 2명입니다. 이것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운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순경, 호원이 나오니까
다시 처음에 작전대로 도망가기를 멈추고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천하 명장인들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하면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면서 도저히 중행달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중행달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는 칼을 빼어 자결하고 맹호원은 남은 군졸과 함께 항복하였다. 이것도 마치 맹호원이 자결하고 중행달이 항복했다. 거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결한 사람은 중행달, 항복한 사람은 맹호원,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대원수 진성운이 이렇게 그 최종 승리를 거두고서 나와서 천자와 신하들의 큰 칭찬과 환호를 받았다. 그런 얘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판타지고요. 이 무능한 황제 명나라 만력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명나라는 거의 몰락일보 직전으로 가고 결국은 그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한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여튼 판타지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네, 일단 31번 내용을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네, 31번 내용을치 문제인데요. 1번 선지 항록은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에 매복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하였다. 아까 전에 이 매복한 사람 중에서 호원 빠지고요. 항록, 순경 둘이 같이 매복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맞겠습니다. 답 1번 골랐고, 그래도 혹시 자신이 없으면 나머지 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선지들이 어떻게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는지 또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맹호원은 군대를 이끌고 농임산으로 달려와 천자와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했는데, 여기 이게 쓱 그냥 이렇게 흘려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천자와 그 가족이 아니고 천자의 가족을 사로잡은 것이죠. 천자의 가족을. 자, 근데 이 천자와 그 가족을 어떻게 쓱 읽다 보면 낚이게 이 장치를 만들어 놨냐 하면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서 중행달 맹호원이 쳐들어와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해서 바로 왜 천자의라고 안 쓰고 천자와로 했냐, 이렇게 뒤에 가서 낚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천자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자가 있는 곳은 농임산이 아니죠. 네, 천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자는 아까 동관으로 피신해 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진성군과 함께 장안으로 돌아왔죠. 네, 결국 농임산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네, 이렇게 참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아주 재밌는 복선을 딱 깔아놓고 잘못된 선지로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3번 선지 중행달은 성운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본 격서 내용 뭐였습니까? 이렇게 황후와 또 태자 공주를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내용이지 성운하고 맞붙고 싶다는 내용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선지 성운은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진문 밖에 세워 군사를 좌우에서 옹이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순경한테는 이런 작전을 내렸죠. 내가 중행달하고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갈 테니까 그 사이에 성문이 비면 들어가서 황후와 가족들을 구해오라, 그런 그 미션을 내린 것이지, 적병의 옷을 입힌 대상은 순경이 아니죠. 순경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까 사람 이름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대여섯 명의 군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군사 대여섯 명. 네, 이것도 바로 그렇게 항상 주체와 객체 꼬아가지고 낚는 선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순경은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과 뒤를 쫓았다. 중행달의 뒤를 쫓은 것은 맞는데 이것도 작전이죠. 맨 처음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는 척 하다가 달하는 척 할 테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성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렇게 성운이 달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 미리 처음부터 짜여진 처음부터 달아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짜여진 계략이었던 것이죠. 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 아까 보기 문제가 있었던 3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3번입니다. 특히 여기 보기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이 영웅들이 한 그 지략이나 활약이 정기적 요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 발휘에 불과한 것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중행달이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볼 수 있군. 그렇죠. 바로 중행달은 여기 나오는 적과 아군 구도에서 바로 밀련에 해당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 선지 성운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묻게 한 것은 아까 연환계라고 했죠. 전략을 세워 활약하는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군. 그대로 맞겠습니다. 3번 선지 성운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아까 군사들한테 마치 황후와 가족들을 빼올 때 마치 금인국 군사들이 저항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은 것 같이 그렇게 눈을 속인 작전을 한 것이죠.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황후와 가족들 빼오는 건 굳이 초월적 능력이 필요 없죠. 얼마든지 충분히 몰래 들어가서 군사들이 싸움 잘해가지고 빼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초월적 능력이라든지 기이한 요소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당연히
변장하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 차원에서 기질을 발휘한 것이지 정기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순경과 항록 등이 천자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것은 복수의 영웅이 활약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맞습니다. 그냥 히어로가 아니고 히어로즈고요. 5번 선지 성군이 네, 맞고. 네, 5번 선지 성운이 적군을 파하고 난 후 승전곡을 부르며 돌아온 것은 영웅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가 회복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이것도 지문으로 보면 그대로 맞겠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2 6월달 모의고사 고전소설 같이 복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